직장에서 끊임없이 트집을 잡는 상사, 가족 모임에서 항상 험담을 늘어놓는 친척, 온라인에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까지 우리 주변엔 정말 많은 독성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상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심리학과 고대 지혜가 보여준 놀라운 통찰을 통해 독성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한 남성이 현명한 철학자를 찾아와서 갑자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철학자를 향해 온갖 모독적인 말들을 퍼부었고 심한 욕설과 저주까지 내뱉으며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화를 냈을 법한 상황이었는데 철학자의 반응은 정말 예상외였습니다. 철학자는 그 모든 상황 동안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욱 자비로운 표정으로 그 사람의 분노를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남성이 모든 화를 다 쏟아내고 지쳐서 조용해졌을 때 철학자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댁에 손님이 자주 방문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그 남성은 저희 집엔 손님들이 자주 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철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맛있는 음식과 차를 대접하시겠군요? 남성은 물론입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죠라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철학자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손님들이 당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차를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들은 누구 것이 될까요? 그 남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다면 그 음식들은 다시 제 것이 되겠네요. 제가 먹어야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철학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당신이 저에게 쏟아낸 그 모든 거친 말들과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당신이 주려고 한 그 독성 있는 감정들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시 당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고스란히 가져가셔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남성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독성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마치 원하지 않는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화를 낼 때 똑같이 화로 맞받아치거나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사실상 상대방이 던진 독성 있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던진 썩은 음식을 받아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독성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를 띠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짜 미소를 지으란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도 우리는 슬프거나 화난 표정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독성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상처 입히고 싶어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만약 우리가 화를 내거나 슬픈 표정을 짓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원하던 바로 그 반응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즉, 우리가 그들의 의도대로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그들은 원하던 반응을 얻지 못해서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사실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자제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이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까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덕과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을 되받아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되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만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때로는 그들이 우리가 실제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실수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억지로 트집을 잡는 경우도 많지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말을 냉정하게 듣고 분석해서 정말로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절대 화를 내거나 변명하려 들면 안 됩니다. 담담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억지로 트집을 잡는다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려 들지 마세요. 화가 난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마치 눈과 귀를 막고 입만 벌려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말만 쏟아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분노만 더 자극할 뿐입니다. 이럴 때는 침묵이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까지 모든 것을 침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과 성과로 보여주세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기 사랑을 기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화나게 만드는 일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설령 그 사람이 우리에게 화를 낸다고 해도 똑같이 거친 말로 맞받아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과 함께 공감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공감이란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내면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공격성은 그 고통이 왜곡되어 표출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독성적인 행동을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감,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 이런 마음가짐들이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항상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절함은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친절함이란 상대방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더 친절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겸손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함에서 나오는 덕목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세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독성 있는 사람들의 도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소에 시각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독성 있는 사람과 마주칠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조용히 상대방의 말을 듣고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떠올려 보세요. 이런 정신적 리허설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음속으로 충분히 연습해둔 사람은
실제 상황에서도 훨씬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로부터 분노나 상처받은 모습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짜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들은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온하고 성숙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들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해서 점점 흥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반응하지 않는 상대에게 계속 말을 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철학자가 그 화난 남성에게 보여준 지혜의 핵심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상대방의 것으로 돌아간다는 진리.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어떤 독성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자주 만나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때로는 적절한 거리두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소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감정 상태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독성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마음 챙김이나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특히 마음 챙김 호흡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또한 독서나 좋은 강의를 통해 지혜를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서 점점 더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대 현자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다른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지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지혜들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에게만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정신적인 힘을 주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따뜻한 인간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냉정하고 무감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들을 도울 수도 있고 우리 자신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르침의 진수입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피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연습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독성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만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전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온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분노와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이면 그것 역시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의 파문처럼 우리의 평화로운 에너지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 뇌의 신경회로를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독성 있는 사람들에게 평온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렵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자동 반응이 됩니다.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면서 평화로운 대응이 점점 더 쉽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 동안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습관을 기를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대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다음번에는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런 자기 연민과 성장 마인드셋이 우리를 진정으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성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평온한 반응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독성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만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모두 피할 수도 없고 그들을 모두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성 있는 선물을 받지 않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평온한 미소로 대응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독성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